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5월 16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유튜브 하나 찍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한번 그 병원에 오후에 못 들어오는 바람에 유튜브를 하나 밀려가지고 계속 이제 그 전날 소개했던 블로그 글을 유튜브로 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무거웠거든요. 뭔가 그날 일을 다 그날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나서 이제 두 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 또 말기 암 환자분들 이렇게 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좀 환자분들이 안 좋아질 때를 보면 항생제를 쓰실 때가 많더라고요. 이제 암이라는 게 뭐 대부분 또 암으로 돌아가신다기보다는 뭐 폐렴이나 뭐 다른 염증 같은 것 때문에 감염이 생겨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감염이 생겨서 세균성 감염 이런 게 생기면 보통 이제 항생제를 쓰게 되잖아요. 서양의학이 이제 크게 발전한 게 항생제 때문인데, 사실 그 세균성 감염이 진행되면 폐혈증이 되고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항생제를 쓰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그 증세가, 그 암의 증세가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를 제가 자주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항생제를 안 쓰시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쓰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김지호 원장님을 만났더니 이런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2022년도에 나온 논문이니까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개념을 세우는데 좋은 리뷰 논문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력자, 장내 세균이 바꾸는 암의 운명. 암 치료 중에 감염이 생기면 항생제를 써야 할까요? 대부분은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하겠지만, 최근 연구들은 의외의 경고를 던집니다. 항생제가 단순히 해로운 세균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있는 유익균까지 쓸어버린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익균들, 특히 장내세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면역 반응을 도우며 심지어 항암제 효과를 뒷받침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항생제를 쓰면 면역세포의 반응이 떨어지고 일부 항암제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균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암세포만을 겨냥한 치료 전략이 때로는 병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장내세균이 단순한 소화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암치료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균들이 종양 조직 내부에까지 침투해 암세포의 대사와 면역 반응을 직접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래된 선거관 안에서 발견된 비밀 통로처럼 암세포 속에 숨어있는 세균들은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로로 질병의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분자들이 DNA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면역세포를 돕거나 무력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장내세균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장균의 대사 단물인 콜리박틴은 DNA 이중 가닥을 끊어서 대장암을 만듭니다. 반면 짧은 사슬 지방산 SCFA는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도 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작용을 합니다. 마치 한 손엔 칼, 한 손엔 방패를 쥔 것처럼 세균이 만드는 대사물질들은 상황에 따라 암을 돕기도 하고 막기도 합니다. 장내세균이 만들어내는 담즙산 변형체나 다이카복실산은 간암이나 전립선암의 면역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장내세균이 만든 대사물질이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생존 전략을 다시 설계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암세포는 때로는 대사산물을 자신이 살아갈 영양분으로 쓰기도 하고 면역세포를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최근에 세균의 대사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 전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익균을 인위적으로 주입해 면역반응을 자극하거나 해로운 세균의 대사 기능을 차단함으로써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어떤 균은 키트루다 등 면역 항암제의 치료 성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어떤 균은 항암제를 분해하여 치료 효과를 저하시킨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암세포만을 겨냥한 치료에서 벗어나 종양 미생물 생태계를 함께 조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특정 세균을 유전자 조작해 암세포에 특화된 치료물질을 생성하게 하거나 나노 입자를 활용해 미생물 생태계를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암과의 싸움은 세포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세균과 인간 면역체계, 그리고 대사산물 간의 다층적인 교섭이 얽힌 외교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암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식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으며, 그 정밀함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이웃, 미생물이 있습니다. 보통 장내 세균 하면 유산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유산균보다는 이제 우리 몸 안에
상당히 다양한 그런 장내 세균들이 장 속에 이제 살고 있고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일단은 그 장내 세균이 상당히 다양해야지 건강하다. 뭐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장 속에만 이제 세균이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종양 주변에도 세균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종양 내 세균, 뭐 근데 또 종양세포 안에 들어가서 산다기보다 그 종양 주변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라 그러면 몸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는데, 그런 곳에 이렇게 세균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암세포들이 거의 다 이제 바깥쪽이랑 서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피세포라는 곳에서 이제 암이 생기게 되는데, 상피세포라는 거는 우리 피부라든지 점막같이 외부하고 내부를 경계짓는 그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피세포의 바로 바깥쪽은 밖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들은 대부분 상피세포에서 생기다 보니까 그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균이 이제 들어가는, 외부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이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제 암 연구를 할 때 암세포만 띄워가지고 그걸 키워서 거기다 약도 넣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고 암세포가 죽나 안 죽나, 뭐 어떤 신호를 따라서 암세포가 죽게 되고 어떻게 자라게 되고 이런 걸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이라 그러면 암세포만 주로 이제 타겟팅해서 항암제도 만들고 뭐 표적 치료제도 만들고 이랬는데요. 실은 그 몸 안에 있는 암은 그렇게 암세포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암세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혈관세포가 들어와야 되고, 또 암세포가 이렇게 조직을 부수다 보면 주변에 이제 그 콜라겐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서 자기도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부시기에는 부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수해 가면서 자기가 유리한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관도 있을 테고, 그런 거를 이제 콜라겐 만드는 그 세포를 섬유모세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섬유모세포도 있을 수 있고, 또 암이 쳐들어왔으니까 그걸 이제 때려잡아야 돼서 각종 군인 경찰들이 모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통칭해서 면역세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세포, 그 다음에 혈관세포, 그 다음에 섬유모세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암 주변에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제외한 이런 세포들을 우리가 종양 미세 환경, 환경은 환경인데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환경이니까 미세 환경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 줄여서 TME라 그럽니다. 이 종양 미세 환경에서 우리 또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을 하고 콜라겐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세균도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종양 미세 환경은 세균하고 우리 세포, 암세포,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삼각구도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논문 잠깐 살펴보시면요. 네, 이 논문인데요. Tumor Microbiome Metabolism, A Game Changer in Cancer Development and Therapy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비옴이라는 게 미생물인데, 이 옴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세균 전체, 이걸 다 말할 때 우리가 마이크로비옴이라 그럽니다. 메타볼리즘은 대사고요. 그래서 종양의 그 세균총의 대사, 이게 게임 체인저라는 거죠. 그래서 암의 발생과 치료에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조정, 뭐 이분들은 이제 중국 분들인 것 같은데, 대학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한 연구고요. 이제 이게 그 리뷰 아티클이라 그래서 전체를 다 리뷰한 거라서 내용이 이제 상당히 방대한데, 중요한 그림이 5개가 있어서 이제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림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 아까 종양 미세 환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많은 회색 이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리고 빨강 세포가 마크로파지라 그래서 대식세포, 이제 면역세포를 전체를 다 지휘하는 어떤 사령관 같은 세포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뮨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면역세포입니다. 이제 주로 T셀, 뭐 B셀, NK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암 주변으로 가고, 여기에 보면 이거 털 달린 조그만 거 있죠. 이게 이제 세균이란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균들이 암이랑 같이 있다. 우리 이제 장에 있는 암을 이제 띄어서 여기 또는 폐, 간, 뇌 이런 곳에서도 다 이 안에 세균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종양의 미세 환경이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데, 암세포가 면역세포하고 서로 주고받는 신호가 있고, 또 암세포가 이 종양 주변에 있는 그 세균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또 이 세균은 우리 면역세포하고, 이런 삼각구도를 짜고 있다는 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종양 미세 환경, 이 부분은 이제 확대를 해서 본 거죠. 그래서 이 세균들이 내는 그런 메타볼라이트, 이거 이제 대사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의한 어떤 영양, 그러니까 세균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이게 암세포하고 이게 면역세포에 대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세균이 이 면역세포에 대해서 어떤 염증을 유발해 가지고 면역세포를 불러 모으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파지라 그래서 이제 자가포식이라는 건데요. 이제 암세포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자가포식을 자기가 이용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포를 이제 막 잡아먹고 하면서 ATP나 이런 거를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가포식을 억제하게 되면 이제 진행성암에서는 암세포를 이렇게 죽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반면에 이제 암세포 초기에는 자가포식에 의해서 암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억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가포식은 암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암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런 양날의 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그림은 그 세균이 생산하는 그런 대사산물을 쭉 요약을 해 놓은 건데, 프라이머리 메타볼라이트라고 해서 1차적으로 나오는 대사산물, 2차로 나오는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1차적으로 나오는 대사산물은 그 세균의 벽, 어떤 그 성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ROS나 에너지 밸런스라 그래서 그 산화 환원 작용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절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하고, 에피제네틱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인 그런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의 디스펑션,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 이름들이 다 있죠. 미토콘드리아 작용하는 거는 리토콜릭 액시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리독스를, 그러니까 산화 환원을 조절하는 거는 인돌 프로프로닉 액시드라든지 터페노이드, 뭐 트립사민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사산물이란 거는 여러 가지 작동이 있는데, DNA의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그러니까 DNA를 이렇게 두 가닥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콜리박틴이란 게 2차 대사산물로 나오면 이제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T셀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 폴리사카라이드 종류가 그럴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튜블 스테빌라이징이라는 거는 이 세포가 이렇게 자라려면 또는 움직여서 침윤하려고 그러면 마이크로튜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정화가 돼버리면 잘 작동을 못하는데 티발린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하고, 프로테아제라 그래서 종양이 또 파고 들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콜라겐을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방해하는 디펩타이드 알데하이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장에 어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리나클로타이드라는 것도 있고요. 또 NKT셀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갈락토실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 계통들이 이제 NKT셀을 주로 자극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2차 대사산물로 나올 수가 있고, 철분을 얻게 해주는 코린의 박틴이란 것도 있고, 뭐 이런 1차, 2차 대사산물들을 우리가 역할을 알게 되면 또 이런 걸 이제 약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할 때 생균을 이렇게 직접 집어넣어 주는 거, 이게 와일드 타입이라는 게 생균이고요. 엔지니어드 마이크로브라는 거는 세균에다가 어떤 유전자 조작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종양에다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찔러주면 암이 이제 자라는 걸 막아주거나 암이 전이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다. 또는 어떤 면역 작용을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고, 하이드로젠이나 나노 파티클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에 조금 더 잘 침투하게 만드는 나노 기술이나 하이드로젤 기술. 이 하이드로젤 안에다가 이 마크로파지하고 이런 세균하고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실어서, 또는 나노 파티클 안에 이렇게 다 담아서 몸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것들이 요새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파란색 칠해져 있는 게 이게 세균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원충류라 그래갖고 이제 핵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메바 같은 거 그런 것들이고, 요거는 진균류, 그러니까 곰팡이죠. 그리고 요거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세균, 원충류, 진균류, 바이러스를 이용한 이렇게 임상시험, 뭐 1상이냐 2상이냐, 이게 지금 어떤 암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그래서 22년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곧 이런 것들이 어떤 약으로 개발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장내세균에 대해서 주로 뭐 말씀을 드리면 뭐 비만이라든지 각종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 질환, 그래서 우리 정상 세포하고 장내세균의 관계, 또 공생관계 이런 걸 주로 다뤘는데, 이게 이제 정상세포에서 나온 암세포에서도 이 암세포와 면역세포와 이 장내세균, 이 3자가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양날의 검처럼 어떨 때는 암세포를 도와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암세포를 죽이는 데 기여를 하기도 하고, 또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 암이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흥미롭고요. 앞으로 점점 연구가 되다 보면 이제 암세포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감염이 생겼다 그러더라도 항생제를 이게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특히 이제 어떤
항생제를 쓰게 된다 그러면 종양에다가 좀 특정 그 세균을 집어넣어줘서 종양의 그 미세 환경은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감염만 잡는 그런 방법도 이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도 좀 마음 편하게 다음 주에는 밀리지 않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